메콩강에서 으르렁거리는 거대한 물고기부터 진흙둑에서 솟아오르는 촉수 달린 괴물까지, 이런 목격담들이 도대체 어떤 무서운 비밀을 드러낸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 알아보세요. 리버몬스터, 지금까지 포착된 가장 강력한 증거. 두 장의 사진이 많은 사람들이 리버몬스터의 가장 강력한 증거라고 믿는 장면을 보여줘요. 진흙투성이 강둑에서 윗옷을 벗은 남자가 도마뱀 같은 머리와 악어턱, 툭 튀어나온 눈, 진흙으로 뒤덮인 피부를 가진 생물을 들고 있어요. 마치 선사시대 파충류가 잘못 태어난 것 같죠. 근처에는 또 다른 사람들이 거대한 뿌리와 촉수로 뒤덮인 살아있는 해조류처럼 생긴 동물 모양의 덩어리 옆에 서 있어요. 두 사진 모두 같은 외딴 동남아시아강에서 찍힌 것으로 보이는데, 그곳 주민들은 여전히 폭풍우가 지나간 뒤에 깨어나는 홍수괴물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내려오고 있어요. 메콩강의 실제 수중 괴물들. 메콩강의 진흙탕 물속에서 거대한 물고기가 수면으로 떠오르더니 허우적대는 동물을 통째로 삼켜버렸어요. 한 남자가 뛰어들어서 필사적으로 그 동물을 빼내려고 애썼죠. 물이 사납게 튀었어요. 그 물고기는 모두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드는 깊은 소리를 냈어요. 긴장감 넘치는 몇 초가 지나고 나서야 남자가 겨우 동물을 구해냈고, 그 괴물은 다시 수면 아래로 사라졌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게 메콩메기였다고 하죠. 메콩메기는 몸 길이가 거의 3m에 가까울 만큼 크게 자라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하지만 그 장면을 직접 본 사람들에게는 그건 그냥 메기가 아니었어요. 그건 진짜 괴물이었어요. 아마존의 뱀파이어 피시. 강에서 목욕하던 한 소년이 작은 투명한 물고기가 몸에 닿자 비명을 질렀어요. 병원에서 의사들은 그 생물을 칸디루라고 확인했는데, 흔히 아마존의 뱀파이어 피시라고 불리는 녀석이죠. 길이가 겨우 몇 인치밖에 안 되지만 물고기의 아감이나 사람의 자연적인 구멍으로 들어가서 기생하며 먹이를 먹는답니다. 최근 보고에 따르면 브라질에서 칸디루와의 조우가 5해 동안 3배로 증가했다고 해요. 기생충학자 마리아 산토스 박사는 이 원인을 기후변화로 보고 있어요. 기후변화 때문에 평소 숙주들이 더 깊은 곳으로 이동하면서 사람과의 접촉이 늘어난 거라고요. 예전에는 드물던 일이 이제 아마존 강물에서 점점 커지는 걱정거리가 됐어요. 보이지 않는 물의 그림자. 다음은 누구도 겪고 싶지 않은 놀라운 상황이에요. 한 관광객이 평화로운 강 크루즈를 즐기고 있었는데 배 옆을 스치며 지나가는 이상한 무언가를 발견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통나무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배가 가까워지자 그 물체가 재빨리 물속으로 잠수하며 물거품과 희미한 잔물결만 남겼어요. 뱃사공이 말했어요. 너만 본 게 아니야. 많은 사람들이 봤지만 제대로 카메라에 담은 사람은 없어. 아마 수중 생물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무언가일지도 몰라. 여러분은 어때요? 어떤 강의 굽이진 곳 깊숙이 레이더나 카메라가 닿지 않는 곳에 보이지 않는 물의 그림자가 아직 존재한다고 믿으세요? 그 관광객이 찍은 짧은 영상에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나와요. 프레임별로 분석해보면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는 형체가 보이는데 심지어 지능까지 느껴져요. 그냥 쓰레기처럼 떠다니는 게 아니라 의도적인 동작으로 헤엄치다가 관찰당하는 걸 느끼면 사라져버려요. 그 강 구간의 소나 탐지 기록을 보면 수면 아래에서 큰 물체들이 움직이다가 갑자기 기기에서 사라져요. 현지 가이드들은 본 걸 이야기하기를 피하지만 눈빛이 다른 이야기를 해요. 그들은 뭔가가 아래에 있다는 걸 알아요. 그게 숨기를 좋아하는 존재라는 거려. 뿔 달린 짐승. 한 남자가 조용한 강에서 영상을 찍고 있었는데 철벅 소리가 들렸어요. 다가가 보니 가지에 걸린 커다란 뿔이 달린 거대한 생물이 보였어요. 몸의 반은 물에 잠겨 있고 움직임 없이 강 한가운데에 걸린 죽은 동물처럼 보였어요. 남자가 더 가까이 가려고 했지만 영상이 갑자기 끊기고 그 후 결과는 알려지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 시체가 숨겨졌다고 믿어요. 다른 사람들은 홍수로 드러난 살아있는 화석일지도 모른다고 해요. 원본 영상은 영영 복구되지 않았어요. 더 흥미로운 건 메타데이터예요.
그 영상이 오리노코 강의 외진 지역에서 새벽 3시 17분에 녹화된 거예요. 지금 그 지역은 출입이 제한돼 있어요. 그날의 위성 사진을 보면 이상한 물의 소용돌이가 보여요. 원형 패턴으로 수면 아래에 큰 무언가가 있다는 걸 암시하죠. 이 영상을 찍은 사람, 카를로스 M으로만 알려진 그 남자는 영상이 바이럴이 된 이후로 공개 활동을 하지 않아요. 남미의 로크 네스 괴물. 한 배 선장이 인적 없는 강을 항해하다가 물 위로 떠오르는 거대한 생물을 보고 녹화를 시작했어요. 목이 길고 피부가 어두운 색인데 몸 모양이 로크 네스 괴물에 대한 설명과 비슷했죠. 그런데 이곳은 스코틀랜드가 아니에요. 남미의 한 강이었어요. 그 생물이 물 위로 올라오더니 머리를 돌리고는 다시 진흙탕 물속으로 잠수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게 공룡 멸종에서 살아남은 고대 해양 파충류의 후손일 수 있다고 믿어요. 또 다른 사람들은 알려지지 않은 미지의 종일 거라고 생각하죠. 만약 그렇다면 일부 전설들이 실제로 현실에 기반을 두고 있고 조용히 물속에 숨어 있을지도 몰라요. 로드리게스 선장은 남미강을 항해한 경력이 23년이나 돼요. 알려진 동물들은 많이 봤지만 이번 거는 달랐다고 해요. 움직이는 방식과 배를 바라보는 눈빛에 담긴 지적인 느낌이 과학이 아직 기록하지 못한 무언가를 만난 것 같다고 확신하게 만들었대요. 인도의 사람 눈을 가진 강괴물. 인도 남부의 늪지대에서 어부들이 진흙으로 뒤덮인 거대한 생물을 잡았어요. 길이가 거의 240cm에 가까운 무게가 200kg이 넘는 녀석이었죠. 처음에는 민물 상어처럼 보였는데 동그란 검은 눈, 반쯤 웃는 듯한 입, 그리고 끈적이는 피부가 드러났어요. 연구자들은 몸통이 아마존의 아라파이마와 비슷하다고 했지만 머리가 놀랍도록 사람처럼 보인다고 했어요. 이건 아마존의 미스터리 같은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을 수 있다는 뜻이죠. 어부들은 그 생물을 배로 끌어올릴 때 부드럽고 사람 같은 속삭임 소리를 들었다고 해요. 현지 과학자들은 알려진 어떤 수생종과도 다른 특이한 조직과 불분명한 DNA를 발견했어요. 그걸 검사한 라제시 파텔 박사는 뇌에 복잡한 신경 경로가 있어서 예상치 못한 지능을 보인다고 지적했어요. 생물은 포획된 지 몇 시간 만에 죽었는데 그 무서운 눈빛으로 모두를 관찰하는 것 같았대요. 거대한 가시 투성이개. 습한 열대우림을 빠져나오던 탐험가들이 죽은 나뭇가지처럼 보이는 걸 발견했어요. 그런데 그게 움직이더라고요. 알고 보니 날카롭고 금속처럼 빛나는 다리를 가진 거대한 가시투성이 개였어요. 생물학자들은 이 녀석을 네올리토데스개, 즉 심해의 전사라고 불렀죠. 그 가시들은 살아있는 갑옷 역할을 해서 포식자들로부터 몸을 보호해준답니다. 이 종은 보통 깊은 바다 해구에서 살고 민물 열대우림과는 거리가 멀어요. 그런데 바다에서 수마일 떨어진 곳에서 발견된 거예요. 이건 해양 생물학 지식을 완전히 뒤흔들어요. 이 개가 적응한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이유로 심해 생물들이 새로운 지역으로 올라오고 있는 걸 수도 있겠네요. 그 후로 비슷한 개들이 여러 마리 더 발견됐어요. 모두 천천히 움직이면서 뭔가를 찾는 듯했죠. 현지 부족들은 지하강에서 갑옷 입은 정령들이 나타난다고 전해오는데 그건 다가오는 재난을 경고하는 메신저라고 믿는데요. 미친 과학자와 돌연변이 새우. 어떤 남자가 자신을 과학자라고 주장하면서 개인 시설에 수천 마리의 사마귀 새우를 키웠다는 소문이 있어요. 한 탐험가가 그곳을 발견하고 새우들을 풀어줬는데 이상한 실험 흔적을 봤대요. 그 후 그 남자는 설명도 없이 사라졌죠. 어떤 사람들은 그가 보통보다 훨씬 큰 새우를 만들어냈을 거라고 추측해요. 그 시설은 방콕 근처 버려진 창고에 있었는데 첨단 장비와 이상한 표본이 든 수조들이 가득했다고 하네요. 풀려난 새우들은 수정된 흔적이 보였어요. 크기가 더 크고 색깔이 다르고 문제 해결 능력이 더 뛰어난 행동을 보였죠. 어떤 녀석들은 자물쇠를 열고 미로를 헤쳐나가고 야생에서는 볼 수 없는 빛 패턴으로 서로 소통하기까지 했대요. 당국은 사건을 종결지었지만 유출된 문서들에는 이런 연구에 군사적 관심이 있었다는 힌트가 있어요.
과학자의 실종은 강력한 세력이 개입했다는 추측을 부채질하죠. 요즘 동남아시아 바다에서 어부들이 더 크고 공격적인 사마귀 새우를 자주 만난다고 보고하고 있답니다. 선사 시대 생존자들. 일본의 한 남자가 강둑을 따라 걷다가 물속에 밝은 주황색 모양이 보였어요. 처음에는 파이프인 줄 알았는데 그게 움직이더라고요. 그것은 피부가 매끄러운 커다란 도롱뇽이었어요. 길이가 거의 1m에 가까웠고 기록된 어떤 종과도 맞지 않았죠. 전문가들은 이것이 안드리아스 자포니쿠스, 즉 거대 도롱뇽의 희귀한 색상 변이일 수 있다고 제안했어요. 이 거대 도롱뇽은 2000만 년 이상 존재해온 종이랍니다. 그 남자는 그것을 잡지 않고 그냥 도롱뇽이 강으로 돌아가는 걸 지켜봤어요. 이건 아마 선사시대의 생존자였을 거예요. 밝은 주황색이 연구자들을 당황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거대 도롱뇽들은 보통 강바닥과 섞이도록 어두운 갈색이나 검은색이기 때문이죠. 이 특이한 색깔은 유전자 돌연변이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장소의 물샘플에서 발견된 히토류 광물에 노출된 탓일 수도 있어요. 이 발견들은 오랫동안 변하지 않았던 종들에 대한 환경 영향에 대한 질문을 던져요. 영상에서는 그 도롱뇽이 알려진 속도보다 더 빠르게 특이한 민첩함으로 움직이는 게 보이는데 마치 진화가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가속되고 있는 것처럼요. 수면으로 올라온 거대 거미개들. 중국의 한 어부가 물에서 떠오르는 거대한 개들을 촬영했어요. 두꺼운 껍질과 사람 팔만큼 넓은 집게를 가진 채 그들은 마치 숨겨진 목적을 따라가는 듯 조용히 움직였어요. 어부는 거리를 유지하고 그냥 떠났죠. 생물학자들은 이것을 마크로케이라, 즉 일본 거미개로 식별했어요. 다리 길이가 거의 4m에 가까울 수 있어요. 이 개들은 보통 수심 300m 이상 깊은 곳에 살죠. 그런데 왜 수면으로 올라오는 걸까요? 심해 모니터링 스테이션들은 이 개들이 사는 심연 지대에 상당한 수온 변화를 보여주고 있어요. 물이 따뜻해지면서 심해 생물들이 더 시원한 온도를 찾아 위로 올라올 수 있어요. 비슷한 이동이 전 세계적으로 보이고 있답니다. 과학자들은 태평양 전역에서 심해종들의 대규모 이동을 추적하고 있어요. 캘리포니아의 거대 등강류, 일본 근처의 뱀피어 오징어, 얕은 물의 생물발광 해파리까지요. 심해 주민들이 아래쪽 변화에 대응해 수면 쪽으로 이동하는 것 같아요. 어부의 영상에서는 개들이 대열을 이루며 특정 경로를 따라 이동하는 것도 보여요. 이 집단적인 행동은 거미개들에게는 드문데 빠른 적응이나 아직 이해하지 못한 영향 때문일 수 있어요. 외눈박이 수생태아. 2018년에 중국에서 한 지나가던 사람이 강둑에 떠밀려온 작은 이상한 생물을 발견했어요. 이마 한가운데에 눈 하나가 있고 작은 팔다리가 달렸으며 몸은 길고 가느다랗게 생겼대요. 생명 징후는 없었지만 기형처럼 보였어요. 현지 과학자들은 기형된 수생태아일 거라고 추측했지만 확실하지는 않았죠. 그 남자는 그 생물을 다시 강에 풀어줬고 그 후로 다시는 보이지 않았어요. 이 생물은 제약 공장 하류에서 발견됐는데 그 공장이 수년간 화학 폐기물을 배출했다고 해요. 물검사 결과 발달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화학 오염물질 수치가 높게 나왔어요. 오염된 지역 근처에서 사람, 동물, 물고기에게 비슷한 기형이 보고된 적이 있어요. 그 생물을 발견한 남자는 그 후에 불안한 기분이 들었다고 해요. 독성학자들은 화학물질 노출이 발달에 복잡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하지만 그 표본에 의식이 있었다는 주장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어요. 포획된 인어. 북부 노르웨이에서라고 하는 이 소름 끼치는 영상에서 어부들이 밤늦게 그물을 끌어올리는데 아래에서 큰 소리가 났어요. 그물을 올려보니 반은 사람, 반은 물고기인 생물이 나왔대요. 창백한 푸른빛 피부와 젖은 검은 머리를 가진 그 생물이 고통의 비명을 지르며 격렬하게 몸부림쳤어요. 한 남자가 꽉 잡아 라고 소리치며 미끄러운 몸에 밧줄을 감았죠. 그 생물은 화가 난 듯 밧줄을 잡은 남자를 강렬하게 노려봤어요. 음성 분석 결과 그 소리는 돌고래 의사소통보다 더 복잡한 구조화된 언어 같은 소리를 포함하고 있었대요.
몸은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해 보였어요. 사람 상체에서 물고기 꼬리로 완벽하게 연결된 거예요. 조직 샘플은 자연 진화에 도전하는 포유류와 물고기 세포의 혼합을 보였다고 해요. 노르웨이 당국이 영상을 압수했고 어부들은 비밀 유지 계약을 서명하고 보상을 받았다고 해요. 일부 보고에 따르면 그들은 그 만남 후의 심리 평가를 받았대요. 몇 주 후 근처에서 비슷하지만 더 썩은 생물이 잡혔어요. 그물 장비를 알아보고 스스로 풀려고 해서 문제 해결 능력을 보였죠. 크립토동물학자들은 이것이 깊은 바다 환경에서 강제로 끌려나와 표면에서 생존하기 어려운 같은 개체의 다른 부패 단계일 수 있다고 추측해요. 8. 빛나는 거북이. 한 남자가 숲을 걷다가 달빛 아래 희미한 빛을 발견했어요. 가까이 가보니 큰 금속처럼 보이는 머리를 가진 거북이가 부드럽고 이상한 빛을 내고 있었대요. 그 영상이 온라인에 퍼지면서 많은 토론이 일었죠. 어떤 사람들은 생물공학 프로젝트와 관련 있을 거라고 했고, 다른 사람들은 심해생물처럼 자연적인 생물 발광을 가진 새로운 거북이 종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진실은 더 복잡할지도 몰라요. 육지 파충류에서 생물 발광은 극히 드물어요. 알려진 애는 대부분 수백만 년 동안 진화한 특수한 발광 기관을 가진 해양종이에요. 민물 거북이가 빛난다는 건 유전자 변화나 발광 생물과의 상호작용을 암시할 수 있어요. 이 숲은 유전자 연구를 전문으로 하는 연구시설 근처예요. 관계자들은 연관성을 부인하지만 일부 문서에는 해양 생물의 발광 유전자를 실험한 흔적이 있고 아마 감시 목적일 거라는 힌트가 있어요. 거북이의 행동도 이상했어요.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사람에게 호기심을 보였고 마치 훈련받은 것처럼요. 움직임이 일반 거북이보다 더 조화로워서 빛나는 특징과 함께 신경 기능이 강화된 것 같았어요. 데모고르곤 같은 동굴 생물. 데모고르곤은 영화 속에서만 존재한다고 생각하세요? 다시 생각해보세요. 동굴 안에서 땅을 파고 있던 한 작업자가 깜짝 놀랐어요. 땅이 갈라지더니 거대한 생물이 튀어나왔거든요. 두꺼운 껍데기와 큰 다리, 그리고 무서운 얼굴을 가진 녀석이었어요. 머리가 여러 조각으로 갈라져 열리는 모습이 스트레인저 싱스에 나오는 그 괴물을 꼭 닮았어요. 그 남자는 놀라서 뒤로 물러섰고 생물은 어둠 속으로 슬쩍 사라졌어요. 생물학자들은 이게 변이된 맹인 동굴 개일 거라고 추측해요. 완전한 어둠에 적응한 종으로 압력 때문에 몸이 이렇게 변형될 수 있대요. 비슷한 목격 사례가 아시아부터 유럽까지 보고됐어요. 신빙성을 더해주는 건 그 작업자의 경력이에요. 미겔 산토스라는 분은 동굴 발굴 경력이 15년이나 돼요. 지역에 알려진 모든 동굴종을 다 봤다고 해요. 그가 설명한 분절된 머리 모양은 알려진 절지동물 중 어느 것과도 맞지 않지만 약 2억 5천만 년 전에 멸종한 선사시대 삼엽충을 닮았어요. 이 동굴은 대부분 탐험되지 않은 거대한 지하 네트워크와 연결돼 있어요. 지질 조사에서 예상치 못한 깊이에 큰 물로 가득 찬 동굴들이 발견됐어요. 이런 고립된 호수들은 수백만 년 동안 지상 진화의 영향을 받지 않은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을 거예요. 지표투과 레이더로는 큰 무리에 알려지지 않은 생물들이 이쪽으로 이동하는 패턴이 보이는데 아마 지진 변화나 기후 변동으로 인한 지하수 변화 때문일 거예요. 신비로운 비둘기. 2020년에 영국에서 한 남자가 마당에 착륙한 이상한 비둘기를 촬영했어요. 다리가 길고 가슴이 부풀어 오르고 발에는 흰 깃털이 덮여 있었죠. 그 영상이 바이럴이 돼서 온라인에서 논란이 됐어요. 어떤 사람들은 잡종이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계세나 코비드-19 시기 환경 요인 때문이라고 추측했어요. 그 비둘기는 가만히 서서 카메라를 겁없이 똑바로 쳐다봤어요. 조류학자들은 보통 교배하지 않는 여러 비둘기 아종의 특징이 섞여 있다고 지적했어요. 다리 길이는 바위 비둘기 같고 가슴은 운반 비둘기 같고 발깃털은 북유럽 종과 맞아요. 이런 조합이 한 마리에 나타나는 건 정말 드물어요. 이 목격은 유럽 도시 지역에서 비슷한 잡종 비둘기 보고와 일치해요. 일부 생물학자들은 봉쇄 기간에 인간 활동이 줄어서
서로 다른 비둘기 무리가 섞일 기회가 생겼다고 이론을 세웠어요. 깃털의 유전자 분석에서는 가축 질병 저항성을 위한 번식 프로그램과 관련된 마커가 있을 수 있다는 힌트가 나왔지만 수정에 확실한 증거는 없어요. 사람 얼굴 박쥐. 2022년에 파키스탄의 한 작은 마을에서 밤에 사람처럼 섬뜩한 울음소리가 들리더니 지붕 위로 검은 그림자가 움직이는 게 목격됐어요. 마을 사람들은 그걸 날아다니는 영혼이라고 불렀죠. 그러다 한 남자가 그 생물을 잡았어요. 그건 커다란 박쥐였는데 얼굴이 사람을 닮았어요. 큰 눈, 주름진 피부, 그리고 아기 울음소리처럼 신음하는 입이 있었죠. 당국과 전문가들은 그 종을 정확히 식별하지 못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돌연변이 큰 박쥐일 거라고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직 알려지지 않은 종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지금도 계곡 너머로 비슷한 소리가 메아리 친다고 해요. 잡힌 그 박쥐는 이틀 만에 죽었지만 연구자들은 특이한 특징을 발견했어요. 알려진 박쥐 종들보다 뇌와 몸의 비율이 더 높아 보였는데 이게 더 높은 지능을 나타낼 수 있대요. 그 울음소리를 스펙트로그래픽 분석해보니 인간 말투의 억양과 비슷한 패턴이 나왔어요. 소리가 사람 목소리에 반응하는 것 같았죠. 부드러운 말에 젠틀한 구구 소리를 내고 목소리가 커지면 괴로운 울음소리를 냈어요. 놀랍게도 이 박쥐는 개별 사람을 알아보는 듯했어요. 연구자마다 다르게 반응했거든요. 박쥐에게는 드문 사회적 인식 능력을 보여줬어요. 이건 급속한 진화나 알려지지 않은 요인 때문일지도 몰라요. 눈 없는 집 침입자. 영국에 사는 한 남자가 한밤중에 거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섰겠어요. 불을 켜보니 바닥에 뭔가 기어다니는 게 보였죠. 눈도 없고 팔도 없고 입도 없고 쥐처럼 움직이는 긴 꼬리만 있었어요. 놀란 그는 막대기로 그걸 밖으로 밀어냈어요. 다음 날 아침엔 사라졌죠. 기생충 전문가들은 특이한 벌레 종일 수 있다고 했지만 확실한 증거는 없어요.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그게 그의 집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만약 집 안으로 들어올 방법을 찾았다면 다른 사람들 집에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집주인 데이비드 미첼 씨는 다음 달 동안 비슷한 생물을 3번 더 봤대요. 매번 밤에 다른 방에 나타났고 똑같이 뱀처럼 꿈틀거리며 움직였어요. 보안 카메라에는 그 생물들이 집 기초 부분에 아주 작은 틈으로 들어오는 게 찍혔어요. 집 주변 토양 분석에서 산업용매와 비슷한 화학물질 흔적이 나왔어요. 그건 유전자 연구와 관련된 거였죠. 가장 가까운 연구소는 30km 넘게 떨어져 있지만 지하 수계가 오염물을 예상보다 멀리 옮길 수 있어요. 더 걱정스러운 건 영국에서 바이오테크 시설 반경 80km 안에서 40명이 넘는 집주인들이 비슷한 눈 없고 다리 없는 생물을 봤다는 보고예요. 이게 연결된 걸 수 있다는 거죠. 바이올린 사마귀. 이건 실제로 존재하는 종이에요. 바이올린 사마귀, 학명은 공길루스 공길로데스라고 해요. 희귀한 곤충으로 몸이 길고 가늘며 다리가 구부러져 있어서 바이올린의 목과 현을 닮았어요. 위장술 덕분에 나뭇가지 속에 완벽하게 섞여들죠. 거의 외계 생물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무해하고 오히려 유익한 녀석이에요. 농작물을 해치는 해충들을 잡아먹거든요. 연구자들에 따르면 이 종의 서식지가 빠르게 새로운 지역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해요. 기후변화 때문에 바이올린 사마귀가 새로운 테러토리로 이동하고 있어요. 도시 환경까지 포함해서요. 그곳에서 식물이나 정원 구조물 사이에 위장하며 잘 적응하죠. 곤충학자들은 도시 발코니에서 번성하는 군집을 관찰했어요. 이 사마귀는 사냥 방식을 바꿔서 인공 조명 근처의 파리나 모기 같은 도시 먹잇감을 잡아요. 어떤 녀석들은 창문이나 문 근처의 사람 손으로 만든 구조물을 사냥 장소로 이용하기도 하죠. 흥미롭게도 사람들의 활동 패턴을 알아채는 것 같아요. 낮에는 사람들이 활발할 때 꼼짝 않고 가만히 있다가 밤에 방해가 적을 때 더 많이 움직인다고 해요. 이건 일반적인 곤충 행동을 넘어선 환경 인식 능력을 보여주는 행동 적응이에요. 도로 이 지렁이들.
2015년 텍사스에 폭우가 내린 후에 한 남자가 도로를 수백 마리의 지렁이가 덮고 있는 걸 봤어요. 빽빽하게 뭉쳐서 꿈틀대며 살아있는 혈관처럼 보였죠. 그는 그게 살아있는 지렁이들이 촘촘히 엉켜 있어서 땅이 숨쉬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걸 깨달았어요. 과학자들은 홍수 때 지렁이들이 숨막히는 걸 피하려고 지표면으로 올라온다고 설명해요. 하지만 이처럼 대규모로 모인 건 드문 일이었어요. 토양 검사 결과 지렁이들이 단순히 물만 피하는 게 아니라 더 큰 이유가 있을 수 있다고 나왔죠. 근처 프래킹 현장의 산업폐수가 토양을 해로운 화학물질로 포화시켰다는 보고가 있었어요. 많은 생물에게 해로운 거예요. 지렁이들의 대규모 이동은 환경 스트레스를 나타내는 신호일 수 있지만 당국은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그 후 몇 달 동안 지역 식물들이 죽기 시작했고 지하수 검사에서 석유 부산물이 높게 검출됐어요. 지렁이들은 무작위로 흩어지지 않고 파도처럼 쇠퇴어된 움직임으로 이동했어요. 아마도 화학 신호를 따라 더 깨끗한 토양으로 간 거겠죠. 지렁이에게서 이런 집단 행동은 거의 기록되지 않았고 아직 연구 중인 의사소통 형태를 암시할 수 있어요. 미국 전역의 산업지역 근처에서 비슷한 지렁이 대량 출현이 보고됐어요. 종종 환경사고가 일어나기 전에요. 이 생물들은 눈에 보이는 피해가 생기기 전에 생태 변화의 초기 지표가 될 수 있어요.